Nancy Film. 내가 해보면 안 돼? 응, 해봐. 바다를 사랑하는 씨러버 여러분 안녕. 저는 씨짝꿍입니다. 성현 씨입니다. 아닌가? 그게 한 호흡으로 안 돼? 좀 더 텐션 높여서. 이렇게 웃으면서? 둘, 셋. 바다를 사랑하는 씨러버 여러분 안녕. 저는 씨짝꿍입니다. 잔리입니다도 해주세요. 씨짝꿍 잔리입니다. 성현 씨입니다. 안녕. 안녕. 저희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Emergency. 그쵸. 그 다이빙 위급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오늘은 장비에 페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장비 결함 때문에 일어나는 위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얘기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마스크 페일 상황, BCD가 잘못됐을 경우, 세 번째는 레귤레이터 호흡기가 잘못됐을 경우, 이렇게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Nancy Film. 제일 먼저 강사님, 마스크가 잘못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앞사람이 찬 핀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벗겨졌다든지. 진짜로? 네. 핀에 탁. 해서 맞아서? 마스크가 날아간 거야. 응. 하지 말까 이거? 어? 이거 하지 말까? 아니 해야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코로 숨을 쉬면 안 되겠죠. 마스크가 날아간 상황에서 원래도 안 되지만, 근데 놀래서 코로 물이 조금 들어오는데 조금 놀랬는데 그걸 많이 놀래서 맞아. 패닉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은 마스크를 벗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 벗다 다시 쓰는 연습. 그게 위급 상황 정도가 아니라 별일 아닌 상황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연습을 아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고, 혹여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마스크를 빨리 찾아서 쓰면 좋은데 아예 벗겨져 가지고 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백업 마스크입니다. 맞아. 백업 마스크는 비쌀 필요도 없어요. 앵앵닷컴 이런 데 가면 2만원, 3만원짜리도 있고, 백업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마스크가 벗겨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패닉이 올 만큼의 실력이면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찾아온다는 것도 힘든 일이고, 바닥에 있는 곳이면 괜찮은데 월 지형이면 그 팀 중에 백업 마스크가 없으면 그거는 맞아. 진짜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팀이랑 살짝 이탈했다가 마스크 스트랩이 터지면서 마스크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워낙 자주 들어가던 포인트였고, 백업 마스크가 없던 때요. 네, 그리고 그리 깊은 수심도 아니었고 공기도 완전 충분한 상태였고, 그래서 일단은 SMB를 띄웠습니다. 마스크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이 사람 눈이란 게 좀 신기한 게 아지랑이 피듯이 흐리기만 하지 어느 정도 윤곽은 보여요. 낮으면 월이랑 멀어지게끔 거리를 유지하면서 왔는데, 세부에 엘 악바리오라는 그 일본인 샵이 있거든요. 그 일본인 샵의 오너가 채채라는 여자인데 네. 걔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마스크를 줬어요. 수중에서. 네, 그 마스크를 제가 받아들고 깜짝 놀랐죠. 왜냐면 제가 벗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걔가 나한테 마스크를 씌워주면서 왼노트에다가 무슨 일이냐고, 자기가 마스크를 구해오겠다고 저 뒤에 백업 마스크가 있다고 이런 거 썼던 것 같아. 오래돼서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그때 나는 좀 가오가 중요했는지 오케이 그러고 그냥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마스크를 준 게 아니, 아니야? 그 친구한테 마스크를 다시 돌려줬죠. 그 친구가 자기 마스크를 네. 줬었어? 왜냐하면 내가 이 글자를 봐야 되니까 자기 마스크를 잠깐 벗어준 거예요. 되게 고마웠지. 그때 별거를 다 시도해본 것 같아요. 그때는 안전정지는 무조건 필수라고 믿고 있던 때라서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이 안전정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 선배들한테 지나가는 소리로 들었던 민간요법? 무속신? 민간신앙? 여기에 버블을 모아서 컴퓨터에 대고 보면 보인대. 컴퓨터가 보인대. 근데 수중에서. 일단 저는 안 보였습니다. 컴퓨터는 조금 자세하게 보였는데 글자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차고 있던 게 순토 제품이었거든요. 알람만 안 울리게끔 하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한 수심에서. 제가 SMB를 띄운 이유는 상승 속도 맞추려고 그랬던 거예요. 감으면서 올라가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던 도중에 팀이랑 만나가지고 안전하게 출수까지 했었고, 스트랩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스트랩은 오래되면 삭아서 그렇게 네. 터지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풀페이를 쓰기 때문에 백업 마스크를 필수로 가지고 들어가요. 테크니컬 다이빙 하면은 백업 마스크가 또 필수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열대바다에서 펀 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백업 마스크를 챙기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거의 안 챙기죠. 네, 근데 그거 하나 있으면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내 팀 중에 누군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팀에 아무도 없으면 이 한 명이 패닉 다이버가 되는 걸 모두가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걸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초급자를 교육하는 강사님들이라면 필수 장비로 봐도 무방해요. 백업 마스크는.
그리고 간지 나잖아요. 나 백업 있어요, 와, 이거? 강쌤 2개 있다 마스크. 음. 플렉스 해야지. 이야. Again, CPLM. 그러면 이제 BCD로 넘어가 볼까요? BCD 페일? BCD 페일에는 어떤 종류가 있죠? 뭐 BCD가 뻥 터지고 이런 걸 상상할 건데 정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죠. 윙이 터지는 거예요? 없죠. 여러분들이 장비를 만져봐서 알겠지만 그 천이 칼도 잘 안 들어가는 천이에요. 진짜 관리를 안 한 BCD들이 아니면 BCD가 뭐 찢어지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 날카로운 선체 속이나 날카로운 게 있는 환경에 들어가는 게 아니면 BCD 손상을 입을 경우는 제일 없는데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 제일 흔한 게 덤프 밸브가 빠지는 거? 깨지는 거였어요. 그쪽이 노후가 됐다든지 덤프 밸브가 노후돼서 빠지고 이런 거를 사전에 체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좋을까요? 입수 전에? 입수 전에 항상 체크해야죠. 그냥 땡겨보는 건가요? 땡겨보고 모든 다이빙 단체에서 사전 안전 점검을 할 때 그 버클이나 플라스틱류를 잘 체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깨지는 소재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오픈업데이트 때도 배우는 인플레이터 페일이죠. 보통은 렌탈 장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부력 조절이 잘 안 됐을 때 모래바닥에 장비가 많이 끌리면서 장비가 고장이 제일 많이 나는 편이에요. 일반 렌탈 장비들 수명이 되게 짧죠. 관리를 제대로 해줘도. 인플레이터 페일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버튼이 계속 눌러서 공기가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공기 넣는 버튼이 모래 같은 게 끼어서 계속 눌러진다. 그럴 때는 배운 대로 호스를 분리하면 되고 교육하면서 가장 흔하게 느꼈던 BCD 페일은 뭐냐면 왼쪽에 인플레이터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조끼형 장비들 이쪽에 덤프 밸브가 달려 있어요. 등 네. 뒤쪽에. 그럼 덤프 밸브 당기기 좋은 라인이 여기까지 늘어져 있는데 학생들이 장비를 입으면서 이 라인 끝쪽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잡기 조그만 좋게끔 돼 있거든요. 손잡이. 그게 이 안쪽으로 탁 끼어드는 거죠. 어. 그러면 이 덤프가 계속 당겨져 있는 덤프가 상태인 당겨져 거지. 있는 상태로 이제 입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끊임없이 공기가 계속 빠지는 네. 거네요. 그런 상태에서 뭐 호흡기를 놓친다든지 하면 웨이트 찬 상태로 쭉 가라앉으니까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입수하기 전에 항상 잘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덤프 밸브가 빠져버린 상황에서는 수중에서 그렇게 됐다. 제일 좋은 건 덤프 밸브를 빨리 주울 수 있으면 빨리 주워가지고 조립은 쉽거든요. 그게 빨리 재조립을 하는 거고 덤프 밸브를 월 아래로 사라졌다 아니면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 버디의 도움을 받아야죠. 다이빙 슈트가 중요합니다. 요즘에 기후가 되게 따뜻한데 그래도 30도를 넘는 바다는 없거든요. 맞아요. 수온이. 저도 그렇지만 되게 간소하게 입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냥 래시가드에 반바지. 내가 피치 못할 부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런 복장이 좋은 복장만은 아니에요. 네. 그걸 입지 말라는 건 아닌데 만약에 위급 상황이 생겨서 나 혼자 표류하게 돼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장시간 물에 있어야 한다 하면 그때도 이제 래시가드나 반바지 이런 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저체온증 오니까. BCD 페일이 났을 땐 음. 최대한 빨리 버디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모든 위급 상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버디와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한다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BCD 상황도 인플레이터 호스 뺐다 꼈다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안 두려울 때까지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오랄로 넣는 법도 계속 연습을 하시고 윙이 정말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SMB를 보조 부력기구로 사용하기도 해요. 뭐 그런 테크닉은 단체들마다 틀리게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윙이 상하는 경우 중에 제일 많은 게 장비 옮기다가 내 버디의 장비랑 이렇게 씹혀가지고 그 윙 천을 갈라보면 안쪽에 블레더라는 그 풍선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게 미세하게 구멍이 나는 거죠. 그래서 버블 책 정도는 입수하기 전에 버디끼리 해주는 게 중요하고. BCD도 세척할 때 자바라 쪽도 좀 잘 씻고 안에 윙도 잘 씻고 민물로 잘 씻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금 결정들이 오래되면 제 사촌이 저한테 한 1년 만에 줬던 장비가 새 장비였는데 인플레이터 그 자바라 호스는 새 등분이 났고 덤프 밸브는 소금 결정 때문에 다 깨졌어요. 안에 블레더는 다행히 안 상해가지고 그건 살려서 잘 쓰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호흡기를 사용할 때는 오버홀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 100회 정도 썼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꼭 오버홀 받아야 된다 얘기는 하는데 BCD 같은 거는 그럼 BCD 부품을 갈아야 된다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못 하는 것 같아요. 자바라나 이런 것도 좀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죠. 제일 좋은 건 욕조에 담그는 거예요. 공기 넣은 채로.
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인플레이터 뭉치 같은 것도 수리해서 쓰고 싶은 사람들은 수리해서 쓰고, 새로 사는 게 편하다 그러면 새로 사서 쓰고, 파츠들이 어차피 같은 브랜드 내에서는 공유가 되니까. 성현 CPLM. 마지막으로 호흡기 페일 상황으로 가볼까요? 호수 관리를 좀 잘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확하게 2번 터져봤습니다. 얕은 수심에서. 호스가요? 네. 어느 부분이요? 인플레이터 호수 한 번, 호흡기 호수 한 번. 수심이 5m 정도밖에 안 돼서 가까이 있는 버디 걸 물었었고, 이 호수 단면을 잘라보면 저하 포트들은 구멍이 이 정도? 고압 포트는 구멍이 진짜 실처럼 나 있어요. 내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뭐 농담처럼 아니면 그냥 잠시 쉬는 시간에 뭐 자투리 정보같이 얘기를 해주는데, 저압 호수가 터지면 공기가 빨리 셀까요? 고압 호수가 터지면 공기가 빨리 셀까요? 근데 저압 호수가 훨씬 빨리 나갑니다. 내가 시간을 정확히 재보진 않았는데 1분이 안 되는 시간에 200바 공기가 다 빠져나갔던 맞아. 것 같아요. 호스가 터지면 현상이 어떻게 돼요? 터지면 거기서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해? 뻥 소리 나면서 내 모든 걸 다 버블로 감싸게 돼요. 어마어마한 버블이 튀어나오니까 뭔가 터졌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 버디 찾아서 옥토퍼스 물어야지. 제가 잘못했던 게 인플레이터 호수가 약간 부풀어 올랐던 걸 보긴 했었는데, 이번 다이빙 하고 갈지, 이번 다이빙만 하고 갈아야지, 그날 땅 터진 거죠. 육안으로 보면 그게 호스가 표시 부푸는 나요. 게 딱 보이잖아요. 호수가 이렇게 가다가 약간만 부풀어 올라 있으면 그 호수는 이제 곧 수명이 다 된 거죠. 그렇게 접합 부위, 금속이랑 연결된 부분이 부풀기도 하고. 성현 CPLM. 여러분, 오늘은 다이빙 위급 상황에 대해서 장비 결함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안 생기려면 평소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연습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거 외에도 또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 저희와 더 많은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둘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따로따로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이거 오디오를 편집하려면 저 혼자 할 때보다 제가 배로 더 힘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만큼 이 영상 편집에 대한 에너지를 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송현씨 필름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더 자주 보길 원하신다면 많이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구글 알고리즘에 의해서 다 넷지오에서 하강조류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상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하강조류를 직접 경험해본 잔리 강사님의 경험담과 함께 하강조류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실제 하강조류를 만났던 영상이 있어요. 버블이 원래 보통 수면으로 가는데 다 아래로 향하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같이 보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하강조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 피곤해?